바이러스의 시간이라 진행했어요. 7징조에 대해서 고요 속의 외침이라 공포 영화는 언제나 일상적이고 평온한 한 장면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장르를 미리 알고 보면은 숨겨져 있는 섬뜩한 복선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바이러스의 출현과 증식도 마찬가지다. 신종 바이러스의 팬데믹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지책이다. 하지만 의심을 가지고 징조를 감지하지 않으면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고 4년이 지난 2019년 겨울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 우한에서 불길한 복선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난 시장의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발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죠. 폭증이라 팬데믹 공식 선언. 지체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용하게 자명하던 코로나19는 충분히 퍼질 만큼 퍼지자 감염자의 수가 폭증하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감염자의 수가 배수로 증가하면서 아웃브레이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인종과 국가에 상관없이 인간은 신종 바이러스의 이기적인 유전자 증폭에 필요한 숙주일 뿐이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해오던 최악의 팬데믹의 시나리오가 갑자기 현실로 등장한 것이다. 잉크가 물탱고에서 퍼지는 것을 막는 격벽의 역할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격벽의 역할, 폭증, 각박. 리 원장의 추모, 포스터 벽에 포스터. 이런 일이 있었죠. 혼란스러운 실전 방역의 시험 무대. 코로나19는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수주로 삼아서 퍼져나갔다. 팬데믹 초기 방역은 안 되었고, 그래서 진행이 된 방역이 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임계는 팬데믹의 골드 타입. 19현 세대의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중의 바이러스다. 희박한 가능성을 가졌던 최악의 팬데믹 시나리오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골드 타입이 언제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책이 즉 코로나19 지체기의 폭발기 전환과 임계 전이 시점이라. 팬데믹의 임계 전이는 우한에서 감염된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돌아가서 영문 전파자가 되면서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하게 1월 20일 우한을 방문했던 일본 환자가 포착이 되어진다. 정부는 인포데믹의 창궐이라. 팬데믹의 진행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험을 가소평가하다가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공황에 빠졌다. 하지만 말 그대로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는 공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부족했다. 지혜, 지식, 정보, 자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코로나 검색의 추세를 비교함. 점점. 인포데믹. 플라톤의 동굴이라. 정보 탈출자, 정보 조작. 탈출자, 진실은 죄수, 가짜 정보. 플라톤의 동굴. 플라톤의 동굴. 동굴에서 진실은 밖에 있고 탈출자들은 탈출하고 정보를 조작해서 계속 잡아놓고 인포데믹에 오염된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은 이렇게
되어진다. 딱 조작해서 막아버리니까요. 가장 하기 힘든 일이 군대에서 하는 삽질이라는 농담이 있다. 이 농담에는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하는 일이 훨씬 힘들다는 경험이 들어있다. 우리 두뇌는 추론과 예측을 건너뛰고 이유 없이 해야 하는 행동의 거부감을 느낀다. EVS 바이러스는 단백질에 포장된 나쁜 뉴스 조각이다. 피터 브라이언 매더워 1987년까지 사신 분인데, 정체 생물도 무생물도 아닌 이중성이다. 바이러스가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과학자들의 오랜 논쟁거리였다. 자기 복제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생물 에너지 생성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박쥐 같은 이중성은 석조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기생체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바이러스 정체는 절대 세포기 생체다. 바이러스. 다음에 모자이크. 전자현미경 사진의 구조. 유전자. 이렇게 바이러스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입자 상태일 때만 가능하다. 택배를 제대로 보내려면 튼튼한 포장 상자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한다. 주소가 잘못된 택배 상자가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점점 망가지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빨리 표적 세포로 전달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돌아다니면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무생물 입자의 형태로 세포 간 전파가 일어나는 순간에 가능한 짧아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이 이렇게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닭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1930년대에 처음 발견됐다. 이렇게 인류를 괴롭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가벼운 코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4종이 확인되었다. 핵심은 생명을 지배하는 중심 원리는 세균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에 담긴 정보를 이용하는 공통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생명의 중심 원리라 하는데 도그마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교리를 뜻하는 단어다. 과학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세포의 기능에서 진화까지 생명현상의 전반을 지배하는 반박 불가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가장 확실하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원리인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생물과 무생물의 이중성을 가진 바이러스도 이 중심 원리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생명체인 석조 세포의 유전 정보 해석 시스템을 훔쳐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어기면은 증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사, DNA, RNA 통해서 단백질을 생명 중심의 원리가 이렇게 전사 뺏긴다 이 말이죠. 멘델과 그의 유일한 유전학 실험에서 멘델 중심 원리의 선서대로 생명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DNA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지금이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150년 전 수도원에서 콩을 따둔 그레고 멘델에게 유전 현상은 꼭 풀고 싶은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당시는 세균도 안 보이는 정확한 광학 현지경이 최첨단 과학 장비이던 시절이었다. 멘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유전 법칙에 접근한다. 수도원 텃밭에서 완두콩을 기른 것이다. 처음 콩을 심고 7년에 걸쳐서 225회의 교배를 하고 12,000개의 잡종을 얻어서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인 실험이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원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꾸준히 수행해낸 그의 통찰력과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완성된 그의 역작은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생물학 논문으로 꼽히기에 부족함이 없다. 콩 심은 데에 콩 난다.
이렇게 유전의 시대는 열렸지만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유전자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단위체로 복잡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세포 내의 물질들에 대한 많은 정보가 밝혀졌지만 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NA, RNA 단백질이 모두 유전자의 후보였다. DNA와 RNA는 4개의 핵산,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로 서들처럼 길게 연결된 중합체였기 때문이다. 복잡한 생명 현상의 정보를 모두 담으려면 20개의 기본 단위를 가진 단백질이 더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아미노산 단위체의 구조가 너무 다양해 유전 정보의 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추측이 되었다. DNA가 유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분자 구조였다. 구조를 찾기 위한 연구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으며 이는 현대의 분자 생물학의 본격적인 출발 신호이기도 했다. 상피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DNA, 세포 핵, 염색체와 DNA. 모든 정보는 기본 문자의 배열로 기록이 된다. 한글은 24개의 기본 자모, 음악은 7개의 기본 음을 사용한다. 이런 기본 문자와 음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설이나 음악이라기보다는 정보가 된다. 마찬가지로 A, T, C, G는 4가지 기본 단위 문자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유전 정보다. 4개의 핵 염기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서열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4개의 색깔의 구슬로 팔찌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자. 구슬 2개를 연결하면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양한 이런 유전 정보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DNA 분자 구조. DNA를 이중나선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양성의 음성 가닥이 상보적으로 결합하면 꽈배기처럼 꼬이기 때문이다. 약한 지푸라기를 꼬매는 강한 새끼줄이 되는 것처럼 두 가닥이 꼬인 DNA는 안정적인 고분자가 된다. 수만 년 전에 죽어서 동토청에 묻힌 메마드의 시체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DNA의 안정적인 구조 때문이다. 또한 양성과 음성 가닥, 즉 정보와 주형 가닥 이중으로 유전 정보를 보관하게 되어 정보 보관은 신뢰성이 배가 된다.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다. 그런데 단백질이 필요할 때마다 DNA를 이용한다면 중요한 정보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는 DNA에 잘 보관해 놓고 필요하면 RNA에 뺏겨서 사용한다. 이처럼 임시 메모지의 역할을 하는 RNA들은 전령 RNA라고 하며 mRNA로 표시한다. DNA와 RNA는 등뼈의 두 번째 탄소에 결합된 산소 차이다. RNA에는 산소가 붙어있고 DNA는 없다. RNA라는 명칭은 리보누클레이크 애시드인데 여기에 산소가 떨어진다는 의미의 디옥시가 붙으면 디옥시리보누클레이크 애시드 DNA. 산소가 있으면 불이 활활 타는 것은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이런 원자를 등뼈에 가진 RNA는 불안정하고 쉽게 파괴된다. 생명에는 이런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RNA를 임시 정보 저장소로 활용한다. 만약에 RNA가 DNA처럼 안정적이라면 좁은 세포의 내부는 사용이 끝난 쓸모없는 메모지가 흘러넘쳐 혼란에 빠지게 된다. DNA와 RNA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되는 염기의 구성인데 RNA에서는 T 대신에 U가 사용된다. 하지만 U 역시 T와 마찬가지로 A하고만 상보 결합을 하기 때문에 AU, GC 4개의 염기를 이용하면 DNA의 정보를 RNA로 옮길 수가 있다. 중합효소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이렇게 해서 이런 전사인자들이 인식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앞서 이야기한 유전자에 존재하는 표지판 서열들이다. 유전자는 4개의 문자를 사용하고 단백질은 20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따라서 유전 정보를 아미노산 정보로 변환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해석 과정은 유전 정보의 서열을 3개씩 읽어 대응되는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리보솜. 이렇게 생명 중심 원리는 DNA, RNA, 단백질 3개의 생체 고분자들과 여기에 포함된 서열 정보를 다루는 전사와 해석이라는 2개의 과정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